존재를 증명하는 외침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자신의 SNS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쓰며 뜨거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특정 집단의 요구가 100% 관철되는 것은 어렵고 선량한 시민 최대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 뜻을 관철하겠다는 방식은 문명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시민을 볼모로 불법적 시위를 이어가는 전장현의 비문명적 시위 방식을 막아내고야 말겠다며 수차례 소신을 밝힌 바 있다. 나의 일터는 나야 장애인 인권교육센터로 이준석 당대표가 말한 선량한 시민 최대 다수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부설교육기관이다. 전장현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해화역에서 권리를 권리답게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하라는 외침을 시작했다. 동료 시민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와 외친 지 21년 만에 지난 1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버스를 대차하거나 폐차할 때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실상은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이는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규정임을 기획재정부가 알게 해주었다.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박탈인 이동권 문제를 예산에 여유가 있을 때 제공하는 서비스 같은 걸로 생각한다면 차별로 점철된 누군가의 삶을 더 옥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장애인 당사자에게 이동은 생명권이고 생존권임을 가까이서 보고 있는 나로서는 기획재정부를 향해 권리보장 예산을 요구하는 지하철 타기 선전전에 동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과가 되었다. 몇 분을 계산하며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는 출근길에 10분, 20분의 지하철 지연은 몹시 당황스러운 일임에 분명하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도 늘 한켠에 있다. 난 지하철 선전전에 참여하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한 시민들의 반응을 살피게 된다. 21년을 외쳤다는 누군가의 말에 별다른 반응이 없다가 한두 사람이 지각해서 회사 잘리면 너희가 책임질 거냐 하는 소리가 나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시민들이 무슨 죄냐, 청와대나 국회에 가서 말해라 들이 하네. 그렇게 힘들면 집에나 있지 왜 나와서 돌아다니며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주냐. 그러니 너희들이 장애인이 된 거다 등등의 갖은 욕설과 폭언 그리고 혐오가 쏟아진다. 비장애인 중심사회에서 화가 난 시민들의 입 밖으로 자주 등장하는 말은 일반 시민, 피해, 불편이라는 단어이다. 지난 3월 25일 이준석 당대표가 이동권 외침에 대해 시민을 볼모로 한 불법 시위라고 일축한 표현과 거의 일치한다. 시민 볼모라는 표현 이후 그의 SNS에는 좋아요가 5배 이상 늘었다. 혹자들은 자기 영향력을 과시하고 세력화를 키우는 과정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런 그의 글에 달리는 댓글은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혐오 표현 수백 개가 달리며 장애인에 대한 혐오는 조장되고 있다. 올해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이동할 권리, 즉 이동권이 외쳐진 지 21년이 되는 해이다. 어제 오늘의 외침이 아니라는 말이다. 2001년 4호선 오이도역에서 나이든 장애인이 리프트에서 떨어져 사망하고 같은 해 해화역 리프트에서 노들장애인 야학에 다니던 학생이 떨어져 또다시 다친 일이 반복되며 리프트는 매우 위험한 기계임이 드러났다. 그 해부터 휠체어 리프트는 죽음을 야기하는 살인 기계이니 안전한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달라는 장애 당사자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절대 설치할 수 없다던 지하철 곳곳에 엘리베이터가 세워지며 계단이 불편한 누구라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며 안전을 보장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2017년 서울 한복판 신길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던 시민이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시민이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서울시 교통공사와 서울시는 유감이라고 했을 뿐 사과하지 않았다. 아직도 서울 내 지하철에는 리프트가 존재하고 있다. 이준석 당대표는 서울시내 지하철 역사의 94%,
식이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다고 말하지만 아직 살인기계 리프트는 6%가 있다는 사실을 관가한 것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비장애인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동료 시민 장애인들에게는 6%를 이용하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에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모르쇠로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하철 타기에서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에게 자주 나오는 말은 죄 없는 시민이라는 말이다. 정말 시민들은 아무 죄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책임과 권리를 실현한 의무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을 때 내일이 아니라고 침묵하고 있었던 것은 정말 죄가 아닌가? 21년을 사다리와 쇠사슬을 목에 걸고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외치는 동료 시민들을 목소리 없는 사람 취급을 했다면 정말 죄가 없는 것일까? 또 이준석 당대표와 정치권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우리 사회의 장애인은 시민이 아니란 말인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고 장애인 단체들을 또 나눠내는 방식을 취하며 비폭력 정화 행동을 취한 시위 방식을 불법이라 말하고 있다. 장애를 가진 동료 시민들은 21년을 외쳤다. 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귀 기울이고 먼저 듣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물어봐야 한다. 무엇이 달라져야 헌법에 명시된 시민권적 기본권이 보장되며 평등한 시민으로서 삶이 가능한가를. 이동해야 교육받고, 이동해야 노동하고, 이동해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다. 기본적 권리가 수십 년째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존재를 건 처절한 외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정법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가 말이다. 이동권의 외침은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동료 시민들의 외침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그러니 장애인들에게 외침을 중단하라고 하는 대신 정부와 국회에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장애인의 이동권과 교육권 그리고 탈시설을 보장하라고 함께 외치며 권리를 권리답게 장애인 권리 예산을 보장하라고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것만이 나와 연결된 가족 그리고 공동체를 구원하는 길이다.